만약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다면 잘 됐을 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잘못됐다면 피해가 전부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거입니다. 오늘은 예술가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예술가의 복지 혜택 3편에서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약속은 종이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권리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가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술가들이 법률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주의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계약서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방심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회사원처럼 계약서를 검수해줄 법무팀도 없고, 계약서 없이 전시나 공연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수없이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했다고 어서 사인하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고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약서 안 썼다고 설마 피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사인한다고 진짜 불리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신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온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례를 책이나 강의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해서 발표를 하신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읽어보고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자고 하면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의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할 때도 계약 이전에 문자나 메일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두로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꼭 증빙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이메일도 답장에 답장을 달아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전에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와서 몇 번의 미팅을 하고 서로 조건을 합의한 후에 상대방이 이제 일을 시작하자고 할 때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사인하기로 한 날짜 전날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다면 잘 됐을 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잘못됐다면 피해가 전부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 번은 계약서 이전에 주고받은 내용을 메일로 남겨서 제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전시제의가 있었고 주고받은 내용을 메일로 답장을 달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스케줄을 이유로 설치를 먼저 요청해서 설치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전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주고받은 메일을 증빙자료로 활용했고 법률 검토까지 받아서 원한대로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주는 계약서를 바로 날인하지 않고 꼼꼼히 읽어본 후 수정한 이야기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위해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 반출이 안 된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날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내용이 작가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 검토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꼼꼼히 검토를 한 뒤에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서로 조율해서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한 다음에 계약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의 약속은 종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술가들도 명심해야 하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맞는 내용이니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행동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더욱 이러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대표자로서 기관과 단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며 법률 지식도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법률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앞에 말씀드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알짜 법률 지식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전시나 공연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문자나 이메일로 꼭 남겨주시고, 계약을 할 때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고, 조율이 안 됐을 때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은 꼭 배가 고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시대보다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에 문화예술이 더 발전됐듯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멋진 창작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 분야도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다른 분야들처럼 더 이상 배고픈 예술이 아닌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트렌드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반응해야만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술창업 황금거위 카페 가입과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